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김작이 묻고 곽박이 경제로 답한다. 주파수 94.5 YTN 뉴스 FM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김 작가가 문을 엽니다. 네, 김 작가입니다. 이제 명절이 며칠 안 남았는데요. 네.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온누리 상품권을 10% 할인 판매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이렇게 할인된 금액은 어디서 어떻게 보충하는 건가요? 그게 한 할인 규모가 2,500억 원 정도 된대요. 그게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행을 한다 그러고 이게 2009년부터 시작이 된 내용이라고 하니까 우리나라 재래 전통시장을 좀 활성화시켜보자. 명절 추석이나 구정 때는 재래시장 활용하는 방법을 동원해보자는 취지인데요. 그래서 아마 10% 정도 할인한다는 것은 보통 우리가 백화점 이런 데 가면은 뭐 30% 50% 바겐세일 하잖아요. 그런 것을 좀 차용을 해서 정부가 전통시장 살리는 방법으로 중소벤처기업부가 보충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14일까지는 한 50만 원치 10% 되고, 그다음부터는 또 한 5%밖에 할인이 안 된 걸로 제가 듣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이 가맹점으로 돼 있는 분들이 이 10%니까 상당히 수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상품권을 돈 주고 사는 분들도 계시는가 봐요. 그 나중에 그거를 그냥 갖다 은행에다 주면은 10%를 보전받은 돈으로 받으시니까 그걸 또 여러 아르바이트나 이런 분들을 시키셔서 하는 분들이 있고 이거는 이제 가맹점의 상인분들의 하는 행태인 게 또 있고 다른 행태로는 또 이걸 깡을 소위 우리가 이제 깡 그러잖아요. 할인된 건데 또 그걸 할인해서 또 판매를 해서 이득을 보시려는 분들이 계시고 왜냐 그러면 이게 다 현금 영수증화돼서 세금을 피할 수 없는 것들인데 그런 것들은 이제 세금을 탈세하는 방법으로 사용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아무쪼록 전통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정부가 우리 국민들의 세금으로 나서는 사업이니까 한 10년 다 돼가네요. 그죠? 9년 됐네요. 우리가 좀 더 재래시장 살리는데 좀 신경을 썼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경제학자 곽수종 교수가 진행하는 YTN 뉴스 FM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를 듣고 계십니다. 정면 스포츠계 소식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중앙일보 박민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날씨 춥죠? 네, 지금 저는 평창올림픽이 열리고 있는 개최지 강릉에 나와 있고요. 예. 지금 지난 주말에 개회식은 그래도 좀 하늘이 도와서 이제 잘 치렀지만 예. 추위가 다시 매서워졌습니다. 예. 현재 강릉 날씨가 영하 4도, 평창은 영하 5도고요. 특히 매서운 칼바람이 불면서 또 이틀 연속 스키 경기가 연기될 정도입니다. 아, 그렇군요. 강릉 관동 하키센터에서 오늘 저녁에 경기가 있는 것 같은데, 그죠? 네, 맞습니다. 남북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이 잠시 뒤 9시 10분부터 예. 스웨덴과 조별리그 2차전을 치르고요. 예. 저도 지금 경기장 앞에 나와 있는데요. 네. 아무래도 좀 스웨덴이 강호다 보니까 또 쉽지 않은 승부가 예측은 되지만 그래도 단일팀이 열심히 해서 한 골에 넣는다면 네. 또 박수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북한 응원단들도 오늘 저녁에 참석하겠네요, 그죠? 응원하려고. 네, 1차전, 스위스 1차전 때는 경기장을 찾아서 직접 응원을 펼쳤고요. 예. 저도 직접 가서 얘기도 나눠보고 말도 걸어보고 했는데, 예. 오늘 같은 경우는 크로스컨트리를 응원하러 가서 오늘은 경기장에 오지 않는 걸로 전해 들었습니다. 크로스컨트리에 북한 선수가 참여하나요? 네, 오늘 북한 선수가 참석을 해서 오늘은 그 경기를 응원한다고 들었는데, 예. 일부가 또 경기장을 올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예. 자, 저도 주말에 임효준 선수 쇼트트랙 하는 거 봤거든요. 네. 근데 어떤 개인적인 스토리가 상당히 많은 선수가 봐요. 네, 맞습니다. 임효준 선수가 지난 주말에 남자 쇼트트랙 1500m 결승에서 또 우승을 차지했는데요. 네. 말씀하신 대로 또 얼굴은 굉장히 좀
불쌍하게 좀 기공자처럼 생겼는데 무려 수술을 7번이나 받은 선수입니다. 그래요? 네. 그 중학교 1학년 때는 정강이뼈가 골절돼서 무려 1년 반 동안 운동을 못했고요. 예. 또 고등학교 2학년 때는 발목이 부러졌고 또 6개월 뒤에는 오른쪽 인대도 끊어졌고요. 또 이후에 손목과 허리까지 다쳤는데 정말 오뚜기처럼 일어나서 올림픽 금메달까지 따냈습니다. 네. 참 선수가 정강이뼈까지 부러지고 이런 상황이면은 못하는 상황이 될 건데 참 그걸 다 극복을 했네요. 네. 그 금메달만큼 소감을 이야기했는데 아주 이게 또 많은 분들에게 관심을 가지는 것 같아요. 받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임효준 선수가 경기 후에 좀 부상당한 선수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고 했는데요. 예. 네, 그 포기하고 싶을 땐 자기 자신을 믿으세요. 꿈만 바라보고 끝까지 달리면 좋은 결과가 반드시 찾아옵니다. 또 이렇게 말을 했고요. 네. 사실 요즘에 그 2030 세대가 뭐 취업난과 경제난으로 힘들어하고 있는데 예. 이번에 임효준 선수가 또 뭐든 할 수 있다. 또 이런 발언이 또 희망으로 또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 평창 올림픽 개막 전부터 이제 방송으로 사실 중계가 되기 시작한 건 컬링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개막 하루 전부터 경기가 그렇죠. 많아서 먼저 시작됐습니다. 컬링은 하루 전부터 시작을 해서 끝마칠 때까지 계속 경기가 있는 모양입니다. 네, 일단은 믹스더블 혼성 2인조 경기가 끝났는데요. 네. 그 우리나라는 아쉽게 2승 5패를 기록하면서 4강 진출에 실패했지만 그래도 뭐 팬들이 정말 처음 접한 스포츠지만 정말 너무 재밌다 또 이런 평가가 굉장히 많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여자 4인조와 남자 4인조도 대회에 나서는데 남자분은 모레 시작하고요. 네. 또 여자분은 목요일부터 경기를 시작하는데 뭐 말씀하신 대로 대회 끝날 때까지 경기가 계속 이어지니까 또 네. 관심 있게 지켜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방송 나오기 전에 평창 피닉스 파크에서 열리고 있는 스노보드 파이프 예선 있잖아요. 네. 하프 파이프라 그러죠. 그러니까는 원통을 반 딱 잘라놓은 그 경기장에서 하는 거, 그죠? 네, 맞습니다. 그거 보다가 미국 선수 중에 클로이 킴이라고 해서 교포 선수가 있는 걸 봤는데 91점 받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95.5로 통과를 했네요, 예선에서. 네, 정확히 보신 게 정말 압도적으로 오늘 1위를 차지했는데요. 예. 한국계 클로이 킴 선수입니다. 오늘 그 하프파이프 예선에서 무려 95.50점을 받으면서 네. 또 1위로 결선에 진출했고요. 또 한국인 부모 밑에서 미국에서 태어났고 한국 이름도 김선이고요. 네. 또 오늘 아버지나 할머니도 응원에 나왔는데 또 내일 결선이 열리는데요. 정말 우승 후보 0순위로 꼽히고 있는 선수입니다. 예. 스포츠 중계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제 주변 사람들하고 의견이 비슷한 게 해설하는 분들이, 예, 좋습니다. 맨날 이것만 반복한다고 조금 실증난다 그러더라고요. 해설하는 분들 중에서 박재민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분이 실검어도 막 오르고 그러던데. 네, 사실 요즘에는 또 팬들의 눈높이도 높아지다 보니까 예. 정말 전문적인 해설이 아니고 감정적으로 해설을 하다 보면 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불편한 시선을 보내는 시청자 팬들도 많고요. 네. 이번에 저희 스튜디오에서 나왔던 전희경 감독도 이번에 해설자로 나선다고 그렇죠. 하니까 예. 이번에 좀 전문적인 그런 지식으로 또 팬들에게 좋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쇼트트랙 볼 때는 전혜경 전 선수가 와서 하시는 걸 제가 인터뷰를 했기 때문에 관심 있게 저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네. 내일 지켜볼 만한 경기 좀 알려주시죠. 네, 먼저 쇼트트랙의 최민정 선수가 여자 500m 준결승에 출전하는데요. 예. 내일 밤에는 금메달이 결정될 수 있는 경기고요. 그리고 남자부에서는 임효준 선수 등이 남자 1000m와 5000m 계주 예선에 나서서 또 다시 금메달 사냥에 도전합니다. 예. 하여튼 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까 앞에서 임효준 선수 이야기를 했으니까 주셨지만 자기를 믿고 꿈을 바라보고 끝까지 우리 선수들이 달리면 그 좋은 결과 또 즐기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또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중앙일보 박민 기자였습니다.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방송 들으시고 의견 있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샵 0945, 샵 09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오늘 들으신 방송은 YTN 라디오 홈페이지와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팟캐스트를 통해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면 승부, 팩트 진검 승부, 트루맨. 팩트 진검 승부 트루맨 시간입니다. 팩트체크 전문 미디어 뉴스톱의 김준일 팩트체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한겨레 20일에
하의영 기자와 함께 앞으로 쭉 팩트 진검 승부 트루맨 진행할 겁니다. 하의영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한겨레21 하의영 기자입니다. 예. 저번에도 방송하셨었죠? 예. 강지원 변호사 계실 때 예. 제가 이 시간에 진행을 도왔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저희들이 팩트 체크를 할 것 중에 오늘의 몇 가지가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북한의 지난 인천 아시안 게임 때는 뭐 최령해를 비롯한 많은 군 장성들이 전용기를 타고 내려와서 화재를 일으켰고 이번에는 현성호를 비롯한 김여정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이런 북한의 고위급들이 내려와서 지금 마치 문 대통령이 그냥 정신이 조금 이거 북한 문제, 남북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참 혼돈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한 번씩 저희들이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여정 부부장 두 분께서 보시면서 어떤 점을 느끼셨습니까? 일단 저는 좀 급작스럽게 내려왔구나라는 거를 이런 언행에서 많이 그래요? 느꼈거든요. 어떤 예를 들면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본인이 갑작스럽게 내려왔다고 일단 말을 했습니다. 예.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예. 그러니까 처음에는 알려지지 않았었잖아요. 예. 김영남 이제 위원장이 이제 그 대표격으로 내려왔는데 사실은 나이가 90세라서 그러니까 그 상징적인 의미가 있지 실세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갑작스럽게 근데 이제 추가가 된 거죠. 그래서 한 걸 보니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어떤 북한의 의도가 있었다라는 것이 이제 추측이 됐고 그것이 이제 사실로 드러났죠.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이제 친서가 전달됨으로써 이제 그것이 사실로 드러났고 그래서 굉장히 그 추측컨대 이거 정황상으로 추측컨대 굉장히 그 북한에서도 고심을 했구나 짧은 기간 내에 보낼지 말지 이런 식으로 고민을 많이 했구나라는 거가 좀 드러난 것 같습니다. 예, 우리 하영 기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이 준비된 실세다. 예. 네, 실세는 실세다 이렇게 느껴졌죠. 준비된 실세는 또 준비된 실세라고 말씀드렸던 것은 뭐냐면 일단 친서를 들고 오지 않았습니까? 친서를 들고 왔고 직접 방북을 요청하는 그 전원이긴 하지만 방북을 요청하는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점에서 모든 역할을 다 했다. 뭐 더 이상 필요 있겠습니까? 그리고 언론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한국전쟁 이후에 김일성 일가의 첫 방남, 백두혈통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것까지는 차치하고서라도 일단은 김일성 일가라는 좀 분명하니까 첫 방남이라는 것만으로도 의미는 좀 있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두 분께서 이제 정리해 주신 게 김영남 상임위원장, 최고인민위원회 상임위원장과 김여정이 왔지만 실세는 김여정의 틀림이 없다. 백두혈통이니까. 그리고 분명히 무엇인가 메시지를 문 대통령에게 주고 간 내용인데 그중에 첫 번째가 방문해달라는 말씀이었고 그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김여정이의 어떤 의미를 봐야 될 건데 우리 언론에서 상당히 많은 것들을 궁금해하던 차에 많은 것들을 노출했다 그럴까요? 어떻게 조금씩 보여주고 간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글씨체라든지 또 화장하지 않는 민낯의 얼굴이라든지 그다음에 현성월과 극히 차별화되고 있는 복장의 뭐라 그럴까요? 소박함? 소박함이란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모습들을 보시면서 쭉 한번 말씀을 주시죠. 예, 일단 아무래도 이제 김일성의 이제 직계 후손들이 왔기 때문에 백두혈통 소위 말하는 이제 언론에 관심이 쏟아졌는데 좀 어떻게 보면 좀 사소한 것까지 너무 이렇게 좀 디테일에까지 관심을 쏟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얘기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그 방명록에 적은 내용을 보면은요. 그 평양과 서울이 우리 결의 마음속에서 더 가까워지고 통일 번영의 미래가 앞당겨지기를 기대한다라고 이렇게 썼습니다. 근데 이제 이 글씨체를 놓고 보면은 이제 그러니까 그가 45도 방향으로 이렇게 올라간데 이게 태양 서체를 그 북한의 태양 서체라는 게 있는데 이제 이게 약간 궁서체랑 비슷한 느낌이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최고 존엄을 이렇게 수식하거나 할 때 그럴 때 쓰는 그런 서체인데 이런 거를 연상시킨다라는 이제 분석도 나왔고요. 또 김여정 부부장이 임신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아랫배가 좀 나왔다라는 게 일부 언론이 이제 관심을
가지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게 왜 중요한지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조선일보나 몇 군데서 이제 임신설을 제기를 했는데 어쨌든 그거는 임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사실이라면은 임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그러니까 급작스럽게 보내야 할 정도로 이 그 친동생을 굉장히 중요한 그 임무를 맡겼다라고 이제 정치적인 해석을 하자면 그렇게 할 수가 있겠죠. 예. 근데 뭐 두 분 하신 말씀 속에 저는 이 생각을 했어요. 평양과 서울이 우리 결의의 마음속에 더 가까워지고 이렇게 통일 번영의 미래가 앞당겨지기를 기대한다. 이 말을 했다고 하는데 썼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왜 자꾸 우리한테 연평도에 포격을 가하고 왜 우리 남한에다가 사람들을 죽이고 했을까요? 왜 김정남 자기 숙부를 암살하는 것을 모른 척 할까요? 그건 왜 했을까요?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비판이 가해져야죠. 그리고 현재의 김정은 정권이 자리를 잡는 과정에 있어서의 어떤 정치적인 문제,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 시선으로도 분명히 판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김여정 지금 부부장이 나타난 것에 대해서 궁금증이 많았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김여정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보도를 통해서 여러 가지 모습을 봤지만 그 한편에서는 그만큼 우리는 모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비춰지는 것만 보고 예를 들면 시선 처리가 어떻다. 예를 들면 턱을 좀 치켜든다. 도도한 표정이다. 그리고 뭐 무채색 계통의 옷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 실제로 김여정에 대해서는 할 말이 별로 없었던 거예요. 김여정 스스로도 말을 굉장히 아꼈고요. 그리고 태도에 있어서도 굉장히 절제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도 별로 할 말이 별로 없어진. 그러니까 실제로 이미지로는 많이 나오는데 등장해놓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건 별로 없는. 특이한 점은 이 정도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처음 등장했을 때 북한에서는 의전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의전을 잘못해서 뭐 졸다가 처형당한 분들 계시죠. 그렇죠. 서열순위가 뭐 급전직하는 정도를 떠나서 처형당했다는 그런 소식이 나오기도 하고요. 그런데 김여정 부부장이 등장한 첫 모습이 김영남 위원장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모습. 그래서 굉장히 사람들이 의아해했다든지 그래도 되는지 뭐 이렇게 반응을 했다든지. 그런데 또 보면은요, 그 이후에 아마 그런 모습 한 번도 노출이 안 됐잖아요. 그 이후에는, 그리고 그 외에는, 그 이후에도 그렇고 그 외에는 의전에 있어서 본인이 아주 당당하고, 거침없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예를 들면, 문재인 대통령 옆자리에 본인이 앉는다든지 아니면, 걷는 순서에서도 뭐 앞서건 뒤서건 이런 걸 별로 의식하지 않는 모습이라든지. 저 또한 그렇네요. 저 또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이면에는 뭐 글쎄요 이거 말고는 더 김여정에 대한 정보가 또 없기도 하고요. 저는 그 말씀하신 동안에 그 우리나라 인천공항에 귀빈실에 들어왔을 때 방금 말씀하신 자리 양보하는 모습을 보고 다른 분들이 놓친 부분이 하나가 뭐냐면 이분이 앉을 때 제일 마지막에 앉았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체화돼 있구나 이분이 오빠를 모시는 이게 체화되어 있는 모습이고 그다음에 백두혈통 우리가 말로만 그러지 북한 체제 하에서는 정말 김정은 다음에 권력의 실세일 거 아닙니까? 그렇죠. 대한민국으로 치면 죄송합니다. 삼성에게 이재용 부회장 밑에 이부진 사장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부진 사장이 나타났을 때 삼성가에서는 저분이 권력 실세 2위로 보지 누가 3위로 보겠습니까? 이제 그런 입장에서 놓고 보면 김여정 부부장의 등장이 예사일은 아니다. 그렇죠. 근데 이거를 특사로 해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김여정 부부장이 내가 특사다 말한 적도 없고 본인이 직접 이야기한 거로는 우리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국무위원장의 특명을 받고 왔다. 특명을 받고 왔다. 그죠? 그렇게 이야기했으니까 특사라는 말은 오히려 우리가 한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분을 어떻게 불러들여야 될지를 공식적인 직함은 부부장이지만 제일 부부장이지만 그렇게 불러들여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서 왜 우리가 이걸 자꾸 이분을 특사 그랬는지 그것도 저는 좀 의아해요 사실은. 일단 뭐 아무래도 그 친서를 전달한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특사라는 어떤 의미 부여를 한 것 같고요. 이거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 국무위원장의 특명을 받고 왔습니다라고 이제 말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보충 설명 드리자면은 김정은 위원장을 수식하는 단어가 조선노동당 위원장이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고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이렇게 합니다. 보통 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당부터 나오고 그다음에 공화국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군대가 나와요. 왜냐하면은 항상 그 당이 노동당이 항상 그 군과
그 국가를 통치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데 네. 국가 대 국가의 관계가 있을 때는 항상 국무위원회 위원장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이거가 무슨 의미냐면은 국가 대 국가로서 정식으로 네. 초청을 한 것이다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국무위원장의 특명을 받고 왔다는 얘기죠. 예, 그렇군요. 자, 이제 그래서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조금씩 이제 김여정 부부장의 발언이나 공개되지 않은 또는 공개된 부분에서 이야기를 4부에서 조금 더 세밀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4부로 돌아오겠습니다.